오늘은 조금 특별한 서민갑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1년 동안 무려 56,000km, 720시간을 달려가야 돈을 벌 수 있다죠? 과연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가게가 지금 한 24군데 되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 수십 개는 더 질 수 있습니다. 배부자십니까? 배부자는 뭐 그래 보면 배부자 맞겠네요. 2만 원짜리가 있고 2만 5천짜리가 있고 3만 원짜리가 있고.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그의 주 종목은 우리네 대표 국민 음식 족발. 대체 얼마나 많이 벌었기에 서민갑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빚갚은 거 치면은 갑부 중에 갑부죠, 제가. 10한 6억 정도. 16억이요? 16억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오가며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는 한 남자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 궁금하시죠? 16억 원의 빚을 갚고 서민갑부가 된 족발 장수. 그는 어떻게 전설의 사나이로 불리게 됐을까요? 오늘의 목적지는 대구 광역시. 이곳에 25개의 점포를 가진 사장님이 계시다는데요. 그런데 약속한 장소로 나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서민갑부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서민갑부. 난 이 지역도 나도 났을 때. 이거 큰일 났네요. 예, 사장님, 저희 그 서민갑부 제작진입니다. 알려진 주소로 도착했는데. 어째 시작부터 일이 순탄치 않아 보이는데 혹시 저 차 주인 아닐까요? 반갑습니다. 서민갑부! 아니, 맞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살좀 돌리고 오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런 무뚝뚝함이 또 경상도 사나이들의 매력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 길 오셔서 너무, 아이고, 제가 빨리 좀 왔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났습니다. 25개의 족발 가게를 운영 중이라는 주인공 윤혜준 씨. 아이고, 먼 길 오셨다. 미안합니다. 가게로 갑시다. 몇 드디어 그의 정체를 파악할 시간. 이 뒤에 계시는 분은 누구신데요? 조카가 저하고 같이 지금 우리 전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가게는 큰가요? 가게요. 크기로 따지면은 대전 이남 일대 제가 만큼 큰 가게는 없을 겁니다. 아, 그러세요? 네, 엄청나게 큽니다. 크기가 큰 거예요? 네, 넓죠? 전부 다 가게입니다. 제 가게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저희 왜 하이패스를 통과하는 거죠? 이거를 묻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서울에서 300km 가까이 달려왔는데 100km 이상을 더 가야 할 기세. 아무것도 묻지 말라는 꿍꿍이가 궁금한데요. 그렇게 사전 정보 하나 없이 1시간 2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 엉겁결에 경남 김해까지 와버렸습니다. 도착하기 무섭게 뭔가를 하나 둘 꺼내놓기 시작하는 두 사람. 아예 보란듯이 자리까지 펴는데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점포 하나 차리는데 보시면 아십니다. 20분만 하면 다 끝납니다. 대낮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벌이는 알 수 없는 행각. 수상하게 짝이 없습니다. 아니, 이건 뭡니까? 가게 하나 만들었죠. 대한민국에 돌아다니면 제 가게입니다. 아, 요렇게 가게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아, 가게가 있는 건 아니고?
알고 보니 윤혜준 씨는 전국의 아파트 단지를 돌며 장사를 하는 이동 점포 가게 사장님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찾아오다 보니 이런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왔네요. 알파쇼. 저런 분도 막 있으시네, 인사도 해주시고. 그렇죠. 이재민입니다. 이재민이 저를 인사해 주는 거. 속속 몰려드는 손님들. 2만 원짜리는 못 갖고 2만 5천짜리 오늘 2만 원이었습니다. 3만 원짜리는 2만 5천 원이었어요. 아주 손님이다. 졌어. 가게가 열렸다는 소문이 그새 퍼진 모양입니다. 한 달을 기다렸다 먹는 족발이니만큼 잔뜩 기대가 되는 상황. 지금 좀 이따가 저녁에 모여야지 애들하고. 애들 퇴근해 오면. 그리고 같이 모여야지. 뭐. 저녁에 사가시면 되지, 뭐를 지금 사가시면. 아이 싸게 파는데 뭐 수입을 못할게. 빨리 눈에 봤을 때 사놔야지. 그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생 나물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마수라. 일찌감치 받은 첫 손님. 아무래도 오늘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바통 터치라도 하는 양 줄줄이 이어지는 사람들. 누가 서민갑부의 가게 아니랄까봐 인기몰이를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5만원짜리 2만. 안녕 꼬마 손님. 너 혹시 먹어봤니? 언니 한 개 사줘요? 얼마짜리? 역시 좋아할 줄 알았어. 엄마한테 이유식은 내일 먹는다고 해. 촤르르 흐르는 윤기. 따끈하고 부드러운 살결. 너희 엄마 참 눈치 없다, 그치? 어때? 이젠 잘 보여? 우와, 그래도 2봉지나 사신 것 같은데. 맛있게 먹었구만, 손님. 아니 지나가는데 족발 썰더라 그래가 가만 있어 2만 원짜리하고 2만 5천 원짜리. 2만 원짜리 해줬어 그러면 2만 5천 원짜리를 얼마에 받으면 돼요? 2만 원씩 주면 되지 그렇지. 그러면 얼마 빚이 됐어요? 5천 원 드시네 오케이, 또 하시네. 그저 양만 푸짐한 게 아닙니다. 인심도 후한 혜준 씨. 아, 잡사고 맛있거들라. 네. 광고를 합시다. 네 맨날 그럼 언제 오는데요? 넷째 주, 목요일. 말씀 잡고 말고. 알겠습니다 내주도 보기로 하고 올게요 그래, 알겠습니다. 어쩌면 뭐 해줘야 됩니까, 대신에? 손질 많이 해요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봐주시오 고마워요. 그새 해는 저물어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본격적인 피크타임은 바로 지금부터라는데요. 퇴근 길목에서 손님들 지갑을 열게 만드는 마력의 힘.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호떡집에 불난 듯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퇴근한 아빠의 환심을 산 아이들도 있네요. 다음에 언제 또 오세요? 이번 달 26일 날. 목요일 날, 넷째 주 목요일 날 온다, 아저씨. 예 약속 정해놨다. 네. 이 정말로 손님들이 아껴주시는 거죠. 그만큼. 신뢰를 가지고 서로 믿고. 내가 또 정성을 다하고 손님들도 그걸 아시잖아요. 나도 손님이다. 사장님 3만 5천짜리 하나 남았거든. 요거는 그러면 2만 5천 원 내드립니다. 특별 서비스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전에도 그랬는데. 그렇지, 딱 나왔으면 손님 그래. 야, 나이 좋았네. 그럼 사 먹으려고 하면, 시켜 먹으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여기는 바로 서니까. 성격 급한 또 경상도한테는 또 이게 딱이네요. 저는 정상도 아니고, 원래 정상도 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 서울 이쪽에. 저 원래 충남이에요. 아, 그러세요? 충남 보령이요. 알고. 족발을 좋아하는데 지역을 운운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음에 또 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잊지 않고 찾아주는 단골들 덕에 마무리는 완판입니다. 야, 소고리 하나 꺼내봐라. 없나? 드디어 매출을 공개하나요?
얼마 안 될 겁니다. 말은 얼마 안 된다 하지만 그 말에 속아 넘어갈 우리가 아니죠. 30, 40. 세어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하루 매상. 고무줄 기나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러다 밤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나 63개. 이거 4만 원. 67. 그러면 167만 원. 중반. 매일 이렇게 번단 말씀인가요? 한 번씩 아파트에서 뭐 행사 있다가 이럴 때는 못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20일 잡으면 될 거예요, 20일. 그렇다면 한 달에 20일을 167만 원씩 벌면 월 매출 평균 3,340만 원? 1년으로 치면 4억 80만 원. 앞다리만 쓴다고 하니 1년에 무려 돼지 8천여 마리를 잡는 꼴이네요. 김해에서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시간은 이미 자정이 코앞입니다. 집으로 가는가 했더니 어느 한 가게로 들어가는 서민 갑부. 아이고, 만나 무슨 말씀? 메뉴를 보아하니 족발 가게입니다. 야, 보라담도. 보라담도. 보라담 먹자. 아이고, 초장치고. 여기는 뭔데 집으로 안 가시고 이쪽으로 오시는 겁니까? 거기는, 아파트 거기는 대한민국이 전부 다 내 점포고, 다른 데마다. 여기가, 집사람이 운영하는 제 가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장사로 시작해 뒤늦게 5년 전 마련한 가게. 전국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꽤나 되는 듯 보입니다. 확인 한번 해보자. 확인해봐. 추라. 여기부터 만나고, 이거는. 오늘 가게 상황은 어땠을지 궁금해지는데요. 70만 원. 현금만 70만 원. 하지만 여기 카드 전표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40만 5천. 40만 6,500원. 111만 500원. 110만 6,500원. 1,500원. 택도 나한테 있어. 그렇게 이들 부부의 하루 매출을 합산해보니 280여만 원. 오늘도 참 길고도 고단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저 행복한 표정으로밖엔 들리지 않는다는데요. 때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혜준 씨는 그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내려버리고 세상도 다 내려버렸다. 저 사람아야 뭐 하겠나? 그런가? 세상에 대한 배신감에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져 버린 그. 너무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하니까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가는 게 맞겠다. 딱 오직 고한 생각만 백지장처럼. 그 일이 있기 며칠 전. 네, 사장님. 한 달이면 된다니까요. 그에겐 연쇄부도라는 위기 상황이 닥쳤습니다. 예, 박사님, 접니다. 여보세요? 무리한 사업 확장. 그것은 곧 16억 원의 빚더미가 되어 돌아왔죠. 네로라 하는 백화점에 줄줄이 입점할 만큼 20대 시절 꽤나 성공했던 족발 사업. 무리하게 일찍 피어난 인생이었는데요. 결국 남은 건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뿐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괴롭히지 말고 이거 들고 가세요. 과도한 욕심과 오만이 푸른 화. 잘못 건드린 도미노 블록처럼 그의 인생은 아스러져 갔습니다. 독초, 전화벨 소리. 왜 우편물에 빨간 걸로 해가 줄차가 오는 거 있죠? 가압류. 나는 다 매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되니까 그래 되더라고. 결국 괴로움을 이기지 못한 혜준 씨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간에 곤두 상태였어요. 그때는 뭐 깨어나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에 와서 가더라고.
살기 싫다면서 정말 살기 싫어가지고 그랬다 하면서 전복했다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게 제일 힘들었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했던 삶. 남부럽지 않게 큰 부를 누리며 살다 졸지에 나라까지 떨어져 버렸는데요. 남은 건 16억 원에 달하는 빚. 그런데 이렇게 바닥까지 치달았던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걸까요? 말객엔 다음날 아침 일찌감치 혜준씨네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장사를 위해 2시간 이상을 삶아낸 족발. 그 삶아낸 족발이 도착지까지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트렁크 속에 별의별 것이 다 들어있네요. 네, 이게 움직이는 대형 점포입니다. 여기 텐트입니다, 까만 게. 여기 바로 집 건물, 외벽, 판매되는 모든 걸 설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저기는 고기를 삶아낼 수 있는 거. 저 통 2개가. 여기 이제 전부 다 장비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혜준 씨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한 식구가 되어 움직인다는 녀석들. 그래서 오늘 판매할 때 또 손님들한테 거스러줄 돈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돼야 돼요. 점포 하나 만들기가 예산일이 아니네요. 안에 붙박이 식구들이 있다면 이번엔 그날그날 합류하는 새 식구들. 이건 뭔데 이렇게 무거워요? 이게 우리 보물 1호입니다, 1호. 급냉시켜놓은 육수. 식재료는 늘 신선도가 생명. 이로써 마지막 준비물까지 챙겨 출동 채비를 마쳤습니다. 부산이가 부산? 원거리네. 뭐, 임마, 가깝지, 부산이야, 뭐. 갈만한데, 이게, 뭐. 간다. 갔다 오시오. 돈 물을게. 오늘의 목적지는 어제보다 좀 더 먼 부산. 그곳에서 혜준 씨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2시간 가까이를 달려 도착한 곳은 약 10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알고 보니 혜준 씨의 족발 가게 외에도 30여 개의 다양한 점포들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곳 직거래 장터는 혜준 씨도 첫 방문인 상황. 저쪽으로 들어와요. 저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주차 문제입니다. 옮겨야 할 세간들이 많다 보니 가장 근접한 거리에 차를 대는 게 여러모로 힘을 줄이는 길인데요. 다행히 부스 옆에 주차 완료. 행사장엔 이미 천막이 설치되어 있어 텐트 칠 시간은 벌었습니다. 보물 1호인 육수 단지부터 세팅에 들어가는 서민갑부. 그렇게 시작한 지 10여 분 만에 영업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여기 자리가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나쁜 거예요? 크게나 성 나쁘진 않습니다. 생선이 옆에 있지. 1차 식품 옆에 있고. 딱 보면 알거든요. 야채가 옆에 있고. 사람들이 1차로 먹는 음식. 야채하고 생선, 과일은 1차 음식. 얘는 2차 가공 음식. 차이가 있죠. 이런 자리에 딱 섞이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픈과 동시에 손님 등장. 마담 보고 사가 있어. 마담 안 사가도 됩니다. 반복해도 됩니다. 한번 사보시죠. 장사 체질답게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특유의 흥이 살아납니다. 성대랑 찍어다 써보세요. 사모님하고. 묵고 훈련합니다. 맛을 알아야지. 그렇지. 호기심에 시식을 한 점씩 해보는 부부. 이거 좋아하네. 아주 손님한테 시원한 혜택 줘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줘야 되죠.
2만 원짜리 있고 2만 5천짜리 있고 3만 원짜리 있거든. 그러면 2만 5천짜리 2만 원 이렇게. 오케이? 되지. 맞습니다. 마술한다. 맞춰라. 고민할 필요도 없이 시원스럽게 지갑을 열고 마네요. 시간 보라고만 먹고. 사장님 말씀 고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퇴! 맞췄다. 한번 흔들었다. 대박으로 가자. 시식 한번 보시고 가세요. 홀가분하게 마수거리를 마친 혜준 씨. 기분 좋게 고기 몇 점을 또 추가로 썰어 놓는데요. 나는 바로 손님들 시식합니다. 대박으로 가기 위한 그만의 장사 비법. 평범한 듯 보이는 한 점의 시식. 바로 이 안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시식 한번 보시고 가세요, 사모님. 시식 한 10분 정도 하시면 못해도 한 5분은 사가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삼촌이 이거 이제 보면은 시식을 무조건 시키라 하시거든요. 그게 거기서 매당 차이가 많이 나니까. 족발 먹어봐. 족발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시식 타임. 짱! 맛있어! 그러면 할머니도 좀 더 사도록 해래. 먹고 맛있으면 뭐 해야 되노? 엄마한테 사도록 해야 되지? 오빠가 짠데 오빠도 말을 맛있는지 맛있는지 하겠네. 쫄깃쫄깃하지? 맛있지? 1등 맞나? 네? 맛있지? 그럼 맛있으면 뭐 해야 되노? 그거 해야 되고 또? 갈까요? 네? 맛있으면 엄마한테 뭐 해야 되노? 수학 문제보다 더 어렵다. 안 빠지려고 먹어봐. 형아, 내는 안다, 그 정답. 먹고 맛있으면 뭐 해야 되노? 맛있으면 춤춰야 안 가나? 저기 100% 장사입니다. 뭐가요? 저기 100% 장사입니다. 내한테 먹이는 게? 애 먹고 나면 진짜 가만히 있습니까? 집에 가면 할머니 떼쓰고 엄마 떼쓰고 좀 있으면 저녁 되고 엄마 손잡고 나오는 이 장사입니다. 애 많이 먹는 날은 대박 난다. 애가 적게 먹는 대박 되려는 날. 장사하다 말고 갑자기 분주해진 혜준 씨. 오후에 필요한 족발을 일찌감치 준비할 요량인가 본데요. 잡냄새를 제거해줄 마늘과 생강까지 준비성이 철저합니다. 전부 다 분말이에요. 그런데 저건 뭔가요? 가진 약재가 이제 분말. 언뜻 봐선 정체를 알 수 없는 의문의 가루. 이야기 줄게요. 하수, 산수유, 계피, 당근, 또 그리고 황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고 감초는 100%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가지는 이야기해줬다가는 절단 바가지 납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 안 넣으면 이 맛이 안 납니다. 알고 보니 맛의 비밀이 숨어 있었네요. 족발뿐만 아니라 곁들이는 양파장까지 즉석에서 만드는 혜준 씨. 이렇게 직접 눈으로 확인을 시키니 안 사갈 재간이 있나요? 역시 고수의 냄새가 풍깁니다. 담아가 나오면은 시간이 또 제대로 차 안에서 이래 있고 하면 여름철에는 거기 좀 양파장 맛도 틀어져. 이 신선한 상, 뭐든지 신선한 데서 순간에 거의 결정이 이루어져. 이게 얼마예요? 여기 25,000원짜리인데 오늘 2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3만원짜리는 25,000원. 입맛대로. 한 반씩 참아 주실래요? 두 분이 나눠서.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요? 2만원짜리 해드릴까요? 이거는 조금 작대. 그래도 돼요. 형이 많아 보여가지고. 나는 마음 약해지고 2만원짜리 책을 만든다. 아, 참. 대신에 맛있거든. 소문 많이 내줘요. 약속해주면 돼. 반반 가져서까지 꼭 먹어야 되는 겁니까? 아, 어떤 맛인지 한번 보려고. 반씩 나눠달라 난처한 요구사항도 흔쾌히 수락해주는 혜준 씨. 여기에 마지막까지 손님을 웃게 만드는 재주까지 있습니다. 자, 알아서 가져왔어요. 내가 가져가실래요? 그렇지. 아무 말이 없지 뭐. 맞죠? 그럼 버티고. 그야말로 기분 좋은 광경이네요.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아주머니 한 분 더 슬쩍 가게로 향하는데요. 하나 썰어 보이소. 이거, 맛있게 생긴 거. 이거 맛있어. 맛있으면 밥 맛있어. 웃음 제주꾼 혜준 씨. 이번엔 어떤 필살기를 펼칠까요? 밥에 도서가 없잖아.
제 양념장 2개만 주면 안 돼? 아, 두개 드릴게. 이거 예쁜데 2개 드려야 되지. 그러면 안 예쁘면 한 개. 정말 기가 막히는 게 2개지. 우리의 서민갑부 정말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복 받으세요. 되게 기분 좋으신데 이미 좋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닙니다. 고맙죠. 삼촌한테 제일 배울 점은 손님을 손님하고 뭐 대화하거나 손님으로 기분 좋게 보내잖아요. 그런 거를 정말 좀 삼촌한테 높이 사고 싶어요. 그런 거는. 이게 말하는 것도 손님이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도 기분 좋게 완전 더 다시 웃으면서 돌아보내고 이런 게 삼촌 이제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더 맛있는 게 족발 중에 제일 맛있는 게인데 이게. 뭐가요? 여기 족발 중 하이라이트라. 여기 접시는 바깥에 여기 최고 맛있거든. 족발 먹으면 나는 이것만 먹는다. 손으로 딱 뜯고 양파 뜯어보세요. 그러면 안 사고는 못 되겠다. 양파장에 안 뜯었어. 산다, 이거 뭐 드시고 산다라는 거에 무조건 걸겠습니까? 100%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건 무리수가 아닐지. 잠깐만 절대 난다. 지금 족발 안 사는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 모르는 사람 먹고. 소짜리 2만원짜리, 중짜리 2만원짜리, 3만원짜리, 3만원짜리, 2만원짜리. 가격 수에 따라. 저는 안 사고 지나갈 수가 없는 분위기. 언니 이거 많이 먹었죠? 팔았죠? 반칙을 까맸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 장사를 하면서도 즐겁게 하시니까 그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 에너지가 좋게 다가오는 거죠. 맛만 좋으면 돈 벌 거란 생각은 오산. 알고 보니 족발의 맛만큼이나 장사를 잘하는 성공 요소들이 숨어 있었네요. 아무튼 혜준 씨의 장사 열정에 저 역시 덩달아 힘이 솟습니다. 어느덧 단지 내에 어둠이 찾아오고 장터도 이젠 파할 시간. 족발 어떻게 해요? 소짜리는 2만원짜리가 있고, 예. 2만5천짜리 있고, 3만원짜리 있고, 3만5천짜리가 있습니다. 소라 파는 집이에요? 아, 그래요? 소라요? 종종 걸음을 쳤던 상인들도 그제야 마음 편히 인사를 나눕니다. 혜준 씨는 장에서도 늘 화제의 인물. 지난번에 매출시 들어와가지고 많이 컸다면서요. 좋은 분위기 그냥 아주 장마도 저번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도 오늘 처음 왔거든 나는. 야 물건을 엄청 해왔는데 아니 안 나갔어. 이분들 내가 봐서는 한 4, 500 안 팔겠어요? 하루에? 하루에? 사업을 못 한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팔았다고 소문났어. 아주 많이 파시고 다음 장에 봬요. 네, 다음 주에. 다음 장에 봬요. 예. 건강하시고요. 같은 고속도로라도 올 때는 설레는 마음, 갈 때는 큰 보람입니다. 철아, 정말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알겠지? 즐겁게 살아. 삼촌처럼 빠짓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진짜지? 예. 약속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이야. 우리 멋지게 한번 살자고. 혜준 씨가 즐겨 부른다는 18번 곡, 자신에게 보내는 일종의 응원과 같은 건데요.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불러봐도 소용없었지. 일어나.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져 봤던 하지만 지금은 올라보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달리자. 한 차례 자살 기도가 실패로 끝나고 수개월 뒤 우리 가족은 내만 없으면 잘 살 기다. 벌레만도 못한 초라한 자신을 원망하며 또 한 번 혜준 씨는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지금 와서 저렇게 보면은 제일 바보스러운 내
평생에서 지우고 싶은 것 중에 제일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죽는 것 또한 그의 뜻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드십니까? 시간을 왜 했노? 왜 이렇게 다른 사리가 이나 잘못이다?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은 더욱더 혜준 씨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치료도 거부한 채 몇 날 며칠을 보냈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가 뭐 있냐면서 같이 죽자면서 그때 제가 막 신랑을 막 그 다쳤는 몸이지만은 제가 막 이렇게 몸을 두드려가면서 같이 죽자면서 같이 한 번 더 폭발해가 죽자면서 그때 그랬어요 그때만. 얼마나? 그러던 어느 날 혜준 씨에게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연찮게 안병동에 있던 한 소녀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럼 열도 없고 뭐 밥도 잘 먹었으니까 주사 한 대 맞자. 선생님, 저 이거 주사 맞으면 나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민정이 아파도 참을 수 있지? 살 수만 있다면 모든 걸 참아낼 수 있다고 말하던 용기 있던 아이. 두 번이나 쉽게 끊으려 했던 목숨이 이 아이에겐 얼마나 절실했던 것일까요? 엄마랑 살 거야. 나 엄마랑 같이 살 거야. 지켜보기만 해도 안쓰러웠던 어린 소녀의 모습. 아이는 어른도 참아내기 힘든 고통을 가냘픈 몸으로 힘겹게 싸우며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니고 눈에서 반짝반짝거리는 빛이 있잖아요. 전부 다 살라고 놀아가는 사람들이잖아. 나는 내 목숨을 끊으려고 힘든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가짜냈겠냐 말이지. 이거는 진짜 아니구나. 집사람이 눈물을 처음 받고 집사람이 눈물을 또 찌질이 되는 것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가 사는 세상은 누군가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희망과 기적이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내 텅 빈 방 안에 가득한데. 그날 밤 부부가 향한 곳은 5년 전 16억 원의 빚을 청산하고 마침내 장만한 아파트. 현주 씨는 앞치마 벗을 정신도 없었는지 가게 차림새 그대로 안방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앞치마 돈 주머니가 꽤나 소중했던 모양. 꺼내기 무섭게 꽁꽁 숨겨놓는데요. 저기는 오늘 이제 뭐 장사하고 이것저것 남은 돈 서랍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서랍이 금고도 아니고 불안한데요. 하지만 이들 부부의 오래된 습관이랍니다. 부도로 통장 개설이 어렵다 보니 버는 족족 이렇게 모아왔다는데요. 그때는 뭐 무조건 모아가지고 이제 갑자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일을 했으니까 두부 한 번 가지고 진짜 뭐 넉넉 잡아 한 20일 정도는 먹고 살겠더라고. 된장찌개 끓일 때 막 쪼개쪼개가 넣으니까. 아이고. 금고나 다름없는 서랍에는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좋은 건 아니죠. 부끄럽다.
내가. 이거는 결혼 반지. 이거는 결혼 반지는 집사람은 안 팔아먹더라고. 나는 팔아먹는데. 이건 이제 반지고. 독하게 일한 10년.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린 후 제일 먼저 기념으로 산 아내 선물. 이런 것도 저한테는 좋으네요. 영원히 안 올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는 다시는 이런 거 못 할 줄 알았는데. 한번 해보자. 과거 가졌던 것들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늘 다를까 노심초사 몇 배는 더 소중하다 말하는 아내입니다. 진짜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그래 목도 허전한 거 고이래가 한번 가가 네. 진짜 이만한 거 하나 해줘야죠 이 사람한테.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빚더미 인생. 하지만 보란듯이 16억 원의 빚을 갚아내고 만 부부. 앞으로는 정상을 향해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요. 그렇다면 그 많은 빚을 혜준 씨는 어떻게 갚았을까요? 빚 갚는 방법도 저만의 방법이 있죠. 빚은 그냥 갚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안 했습니다. 저는 몇 가지 방법을 선택했었죠. 제 경우에는 그랬는 것 같아요. 저는. 잠시 후 서민갑부의 16억 원 빚 갚는 비법이 공개됩니다. 방송 최초로 16억 원의 빚을 갚은 자신만의 노하우를 공개하겠다고 나선 서민갑부. 야심차게 꺼내든 건 20개 가까이 되는 통장입니다. 이건 제 몫이네. 이거는 2천만 원, 이거? 2천만 원. 이거는 이제 아파트도 하나, 이제 제 아파트도 하나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청약저축. 플러스 인생으로 돌아선 후 저축도 꽤 한 듯 보이는데요. 누가 보고 싶었습니까? 이거는 금액만 보여드립니다. 얼마 감사해 보세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4억입니다. 이거는 내한테는 아주 이거 없으면 이게 힘이죠. 힘. 여기 일자에다가 이가 더 붙은 16억의 빚이 있다가 그거는 없어졌지만 완전히 없어지고 다시 내 돈으로 4억이라 하는 돈이 생기니까 힘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빚 갚을 때부터 계속 만들었던 통장인 거예요? 현재 빚은 갚을 때는 이거 만들 정신은 통장도 안 열어주는데 통장 개설이 안 됩니다. 통장 개설도 안 됐고 그때는 빚 갚는다고 정신없었죠. 그러고 보니 보유한 통장들 모두 최근 5년 새 개설한 것. 16년. 악착같이 빚을 갚아 나갔던 습관은 어느새 돈 모으는 습관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혜준 씨가 강조하는 빚 갚는 요령은 뭘까요? 지금 당장 돈이 또 벌리니까 저축을 먼저 하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빚 갚는 데 먼저 어린 나라고 하는 거예요. 저축을 하게 되면 나태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잠깐 먹을 게 생기잖아요. 술 한잔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술물도 돈이 생기잖아요. 일이 나태해져 보더라고. 그 방법도 해봤습니다. 저는.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오히려 일도 못하게 되고 빚도 못 갚게 되고 저축도 못하게 되는. 가게로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네가 오다 내고 임마. 돈이 없어서 나는 처박고 못 살았어. 그냥 오셔야 되는. 서방 요즘 비싸하더라. 족발 최고 작은 거 줘라. 최고 작은 거. 제가 본래 내한테는 그 23년상 이런 거 줘야 되는데 네 금액 대기하는 거니까. 아유, 큰 놈 주소, 큰 놈. 여보 큰놈 드리지 뭐. 아이고 참 어쩌냐고. 지나가다 지금 전화했고. 격번 하나 먹이려고. 제 진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번, 6학년 때 한 번. 근데 피했던 친구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다시 일어서려 했을 때 가장 힘이 돼준 친구 혁재 씨. 혜준 씨에겐 은인 같은 존재라는데요. 억대의 돈인데 두 말 안 하고 빌려달라고 했다가 진짜 까딱한 띠물 뻔했어요. 오래 갔어. 제일 마지막에 또 청산에 있는 친구라 이 친구가. 이분이? 예. 그런데 묵묵하게 기다려주고. 그 돈을 받을 때
이 친구보다 제가 더 솔직히 이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혼났어요. 참는다고. 이제 네가 정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됐구나.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 찡해요. 예. 태엄아, 어디 가보노? 족발 최고 종수 전에 이자다 이자 12년 이자. 어쩌면 받지 못할 돈이라 여겼던 혁재 씨. 하지만 혜준 씨는 친구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독하게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한 10몇 사람이 되니까 리스트를 짰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어떤 분을 먼저 갚을 것인가. 처음 한 사람에게 갚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만약에 1억을 갚으려고 하면은 1억을 다 그 한 사람한테 잡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8천을 주고 2천 가지고는 나눠서 몇 백만 원씩이라도 갈라서 또 갚고 좀 기다려달라고. 내가 분명히 갚을 거니까 약친임을 지킬 거니까 빨리 그걸 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며칠 후 혜준 씨가 어디 선이라도 보러 가는 것 마냥 꽃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물을 좀 바꿀 수 있으면 좋겠구만. 장동건이나 이런 식으로. 인물까지 운운할 정도로 신경 쓰이는 일. 양복까지 쫙 빼입고 어딜 행차하는 걸까요? 어디 가는지 모르겠지만 조카분까지 이렇게 쫙 빼입는 건 오버 아닙니까? 오버? 오늘은 비서실장 아닙니까? 오늘은 이제 삼촌 보좌관입니다. 도착한 곳은 인근 지역의 아파트. 내리자마자 옷매무새부터 점검에 들어갑니다. 점프 하나를 딱 세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연락은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연락하면은 알아서를 잘 안 합니다.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못 해보면. 한 달에 한 번꼴로 새로운 아파트를 물색한다는 혜준 씨. 과연 막무가내 정신이 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퇴근하시고 퇴근하시고. 그렇지는 않은데 기다리시라 하기에 저희가 아니면 다니고. 연락처 주시면 오시면 연락을 드릴게요. 소장님. 그런데 어째 분위기가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소장님 얼굴은 뵙지도 못한 채 관리사무소를 나서는 두 사람. 이래 바로 대보면은 점점 한 개씩 한번 만 개. 말이 나올 수 있고 하니까 그걸 조절하는 기간이 좀 많이 걸리죠. 빚 갚을 때 마음가짐 또한 이랬을 테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고 다음 장소로 향합니다. 아이고,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자 소장님보다 깐깐한 편이라는 여자 소장님. 우려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치밀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때 기다렸다는 듯 뭔가를 꺼내 펼쳐 보이는 혜준 씨. 굳히기 작전에 들어가는 건가요? 한번 드셔보시고 대표님이나 무조건 내만 오시고 음식물 대성물 보험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한 분이 만약에 드시다가 어느 분이든지 잡수고 탈이 나쁘면 절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제가 다 책임집니다. 제가 대표할 적에 안건을 올려가지고 가부를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제 말 꼭 기다리겠습니다. 예. 네. 일반 식품 쪽에 하시는 분들은 저런 보험 가입했다는 정서 그런 건 안 가지고 있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이 보통 영세상인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사실 늘 여력이 안 된다고 보는데 처리하시니까 뭐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신뢰감이 좀 더 안 높겠어요? 한 사람이 만약에 먹고 탈이 났을 때 3억원까지 배상이 되고 막 이런 게 다 있어요. 음식물에 대해서. 뭐 혹시 가스를 내가 쓰니까 가스에 대해서 사고가 난다거나 이건 제가 다 책임지도록 됐다니. 그러니까 이런 게 담보가 돼야 대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갖고 있고 안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차이가 좀 있나 보네요. 많이 나죠. 이거는 내 자체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니까.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는 인구수로만 따져도 면 소재지와 맞먹는 상황.
저하고 똑같은데 이건 포항에 갔을 때 이만큼 아파트를 다 다닙니다. 입점만 하면 면에서 유일한 족발 가게가 되니 매력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냥 먹고 또 나를 잡아가지고 또 다시 또 찾아갑니다. 안 되는 자리는 10번 두드려가 안 열린 문이 있으면 11번 두드려야죠. 그러면 열립니다. 그렇게 직접 발로 뛰어 현재 절찬리 영업 중인 가게가 25군데나 됐다고 하네요. 아, 제 남편이 저한테는 대단하다고 봐요. 그 힘든 일 겪으면서도 제가 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둘이 같이 또 힘겹게 헤쳐내고 지금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일하고 믿음을 주니까 뭐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는. 족발 사업으로 망한 혜준 씨는 다시 족발로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한 푼도 없던 시절 아파트 장사를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첫날이라 그런가 반응이 별로 없네. 단지 내에서 어느 누구도 관심 없던 그때 혜준 씨 뇌리에 순간적으로 스친 생각이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라. 영문을 통 알 수 없었던 아내. 혜준 씨가 데려온 건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었는데요. 팔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시식을 시키니 복장 터질 일이었죠. 맛있나? 네, 진짜 대박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여보, 아이들 먹여서 몰랐고. 괜찮다. 기다려봐라. 안녕히 계세요. 조심히 가래.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들 부부에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보, 저 좀 봐라. 아빠, 저기 족발. 어디 가노? 아빠 손을 붙잡고 나오는 아이. 저기 족발. 알았어. 엄마 손을 붙잡고 나오는 아이. 혜준 씨의 번뜩이는 아이디어 덕에 족발은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맞나 안 맞나? 먹여보자. 먹이고 나니까요. 저녁 한 6시, 7시 되고 나니까 아파트가 나죠. 엄마 집에 있는 사람 있죠. 그 애들이 전령사입니다, 전령사. 아빠 손, 엄마 손 다 잡고 나옵니다. 아, 많이 팔 때는 뭐 역수 얘기해도 김에 한 군데 가니까 한 400, 500 정도 하루에 그렇게 팔았던 기억도 있어요. 손님 한 사람이 가더라고. 사장님 얼굴에 강체가 난다면서 족발 썰이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몇 사람이 가더라고. 사장님 얼굴에 강체가 난다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며 다시 밝은 모습을 찾아간 서민갑부. 왕년에 잘 나가던 사장직함을 내려놓고 족발장수 윤혜준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맛있다고 소문 많이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저희 애가 소문 잘 낼 거야. 100% 내죠? 저희 집 애가 5명이에요. 벌써 좀 인정하셨는데 드립니다. 진짜요? 믿고 드립니다. 아니, 나 무거워서 이거 다 들고 가겠네. 우리 애국자님한테는 시원하게 많이 드리는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잘 쓰겠습니다. 아, 네. 힘들 때는 사람 자체가 막 무섭 만나면 한 사람만. 그런데 이제는 그걸 극복하고 나니까 사람하고 대하는 것만큼 좋은 겁니다. 진심을 터놓고 하니까. 바깥 장사라는 게 비바람도 온몸으로 맞서야 하는 상황. 하지만 죽을 고비를 넘기니 세상 두려운 게 없다는 혜준 씨인데요. 변하게 만든 건 아내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아내가 스스로 남편 옆에서 억척 장사꾼이 되었죠. 어느새 차돌처럼 단단해진 현주 씨.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부도나고 했을 때 또 애기 아빠 자살할 시도 있을 때 그런 시절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 애들하고 같이 있는 게 진짜 많이 행복해요, 지금. 모든 빚을 청산하고 얻은 가게는 기적이 아닌 땀과 노력의 산물. 이곳에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오직 남편이 돌아와야 끝나는 영업시간입니다. 화창한 일요일 오후, 주말을 맞은 가게가 제법 북적입니다. 아내의 신메뉴 불족발도 주문이 넘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주말이면 나들이 가는 사람들로 아파트 장사보단 가게 장사가 더 잘 되는 편. 때문에 가게에 올인하는 혜준 씨, 배달 주문도 꽤 밀려 있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거의 한 시간 걸리죠. 1시간? 예. 1시간 거리에서도 여기 시켜 드시고 계신다? 예. 인사 좀 잘해주시고요. 예, 알겠죠. 고맙습니다. 예. 인생의 옹이도 잘만 다듬으면 결고운 무늬가 되는 법.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겠죠? 젊은 시절 과도한 욕심이 빚어낸 16억 원의 빚. 그것은 목숨까지 던질 만큼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죽을 용기로 다시 덤벼보니 또 살아볼 만한 게 인생이라는 혜준 씨. 절대 겁을 내시지 말고 빚은 겁이 납니다. 훔쳐도 들죠. 막연하죠. 그럼 체계적으로 하시다 보면 조금씩 그 얻었던 빚이 왜 엷어진다 그러죠. 환해지는 빚이 보입니다. 빚이라는 말이 곧 저마다 빚으로 바뀌더라고요. 정말로. 빛과 빛의 차이는 작은 점 하나. 하지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건 피나는 노력밖에 없었습니다. 또다시 시작된 하루. 혜준 씨는 오늘도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자신과 기나긴 싸움을 하며 결승전을 향해 가는 마라토너가 된 기분. 달려보자. 야, 이름만 보게 봐. 없는 방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 어디로 누구나 한 번쯤 막막한 현실에 포기하고 싶어지죠. 그럴 때 이렇게 외쳐보는 건 어떨까요? 큐!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혜준 씨는 말했습니다. 쓰러지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니다.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게 창피한 일이다. 16억 원의 빚을 갚고 전설이 된 사나이. 그를 일으켜 세운 건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 하룻밤 사이에 몇백만 원이 오가는 수상한 이동 현장. 그들이 목숨 걸고 쫓아다니는 것은 돈 따라다녀요. 우리 돈이니까. 기회는 오직 지금뿐. 5월 한 달에 모든 것을 걸었다. 꿀벌은 제 인생이고 인생은 꿀벌입니다. 한 30일 만에 1억을 버는 벌꿀 부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